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많이 빠져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장 마감 후에 빅테크들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나스닥 선물 특히나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이번 실적 그리고 월가 분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네, 두 기업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전날 위태로웠던 이 미국 증시에 버팀목 역할을 해줬습니다. 네. 전날 미국 증시는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어닝 쇼크에 은행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장 마감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미국 선물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실적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예.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실적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7% 오른 528억 달러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주단 순이익도 10%가량 상승했습니다. 특히 애저를 비롯한 클라우드 부문에서 220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점이 주요했는데요. 월가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부문이 레드오션이라고 지적해왔지만 우려와 달리 매출이 전년 대비 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서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에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라고 발표한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앞서 월가에서는 1분기 매출이 511억 달러로 소폭 증가하고 주당 순이익은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라고 내다봤었는데요. 부정적인 전망 속에 정규장에서 2%대 하락 마감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8.5% 급등했습니다. 네, 간밤 시장 흐름 보시고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셨을 텐데 다행입니다. 알파벳 실적은 어땠나요, 그럼? 네, 알파벳도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제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전년 대비 4.8% 줄었지만 같은 기간 매출이 2.6% 늘었는데요. 알파벳은 우려했던 광고 매출이 545억 달러로 2분기 연속 감소한 반면 이 클라우드 부문에서 첫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선방했습니다. 네. 알파벳의 클라우드 사업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74억 5천만 달러, 1억 9천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도 자사주 매입에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4조 원을 쏟아붓는다고 발표한 점도 투자자들에게 호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알파벳은 지난해에도 자사주 매입에 700억 달러를 수입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규장에서 2% 하락했던 알파벳은 시간의 거래에서 1.4%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두 기업 다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긴 했습니다. 네. 이게 좀 한숨을 돌려도 되는 건지 월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네, 좋았던 실적과 달리 월가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 레퀴지트 캐피탈은 빅테크 기업 실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광고 매출과 AI 사업에 대한 전망이라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모두 광고 부문 매출이 부진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팩트셋에 따르면 월가 전문가들은 올해 빅테크 기업의 영업이익이 평균 14.9%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4분기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겁니다. 이런 추정의 근거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높은 PER 때문입니다. 얼마나 높길래요?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경우 이 PER이 무려 150배에 달하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테슬라 48배, 마이크로소프트는 31배 등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예. 이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PER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글로벌 투자 자문업체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얼라이언스의 이 크리스 자카렐리 CIO는 빅테크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호실적이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이를 반기기보다는 증시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빅테크들 좀 핵심 부문에서 매출이 좀 부진한 영향이 있었고 PER도 지금 높은 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마냥 이 상황을 반기지는 말아야 한다. 이렇게 좀 분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 어제 빅테크 말고도 좀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 많았습니다. 소매주들 좀 살펴볼까요? 네, 제가 좀 좋아하는 기업들인데 예. 맥도날드, 이 펩시코 등 소매주들이 1분기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고물가 속에 각종 제품 가격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미국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소비를 늘렸기 때문인데요. 맥도날드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소매주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동일 매장 매출도 같은 기간 1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가에서는 맥도날드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햄버거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소비가 더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경기 불황기에는 이 패스트푸드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는 경향이 나타나곤 합니다. 네. 펩시코 역시 패스트푸드 기업 매출 확대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최근 펩시콜라 가격을 13% 넘게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펩시코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0% 올랐고 주당 순이익은 16%나 늘었습니다. 이 밖에 자동차 기업 GM과 생활용품 제조업체 킴벌리 클라크도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소매주들이 특히 또 경기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해석을 좀 잘해야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실적이 좋았다고 마냥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 같진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과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매주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해소 이후 이 소비자들의 지출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 것은 맞지만 연준의 긴축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라고 말한 건데요. 월가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수용치가 곧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소비자들이 하나둘 지갑을 닫으면서 소매주들도 실적 쇼크를 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호실적은 발표한 기업들은 많았는데 간밤 뉴욕 증시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에 보기로 한 퍼스트 리퍼블릭 영향이 좀 큰 하루였는데 금융권 리스크가 좀 다시 떠오르는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이 전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이 은행 리스크를 다시 키웠는데요. 예.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현지 시간 24일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에서 현재 예금 보유액이 1,044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말 대비 40% 넘게 줄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1,450억 달러에도 한참 못 미쳤습니다. 네. 심지어 남은 예금에는 이 대형 은행들이 안정을 위해서 맡겼던 공동예금 30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실제 예금 이탈률은 57%에 달합니다. 절반 넘게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실적을 살펴보면 1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전년 대비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4일 실적 공개 전 이 정규장에서 12% 올랐던 주가는 하루 만에 50% 가까이 폭락하면서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정말 끝날 듯 끝나질 않는 금융권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은행권 리스크 어쨌든 좀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건데 시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시장에서는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실적이 생각보다 더 부진했던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지난 3월 말 발생했던 은행 파산 사태가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인지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실적을 확인한 다른 은행이 대출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이는 경기 침체 전조 현상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올해는 더 이상 대출이 어렵다라거나 대출 금리를 재조정해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잠잠했던 은행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이번 5월 FOMC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조금씩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페드 워치에 따르면 5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는 전날 10%였는데 오늘 19%로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실적 발표 이후 하루 새 10%포인트나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상황 정리를 해봤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